여보세요. 여보세요. 김철수 검사님. 박명희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호텔이에요. 제가 지금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2살 여성이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뺨을 맞았어요. 제 아들의 여자친구입니다. 네. 증거 확보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과연 이 전화 한 통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호텔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 32살 최수진은 왼쪽 뺨을 감싼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100명도 넘는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어요.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팰리스 호텔. 5성급 특급 호텔의 메인 로비는 결혼식 하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박소영이 수진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명품 한복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친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고객님, 제가 말씀드린 건 호텔 규정일 뿐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정중했습니다. 컨시어지 데스크 앞에서 5분째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수진은 호텔 유니폼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167cm의 단정한 키에 묶은 머리, 프로페셔널한 미소. 하지만 지금 그 미소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규정? 내가 신부 친구인데 웰컴 드링크가 이게 뭐야? 박소영이 테이블 위에 음료를 가리키며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스파클링 와인 잔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준비된 웰컴 드링크는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샴페인은 VIP 라운지에서만 제공되는데요. 그래서 나보고 VIP 라운지 가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박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왜 저래? 신부 친구래. 완전 민망하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남의 일처럼 지켜볼 뿐이었죠. 고객님, 제가 특별히 VIP 라운지 매니저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진이 최대한 공손하게 대안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박소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한테 시해 베푸는 거야? 건방지게 말대꾸까지 해? 그게 아니라 제가. 닥쳐. 내가 말할 때는 입 다물고 있어. 박소영이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발 더 다가서며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너 월급 얼마나 받고 일해? 200? 300?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도 없었죠. 목이 메어왔거든요. 대답 안 해? 아, 그래. 말 안 해도 알겠네. 보나마나 쥐꼬리만 하겠지. 박소영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멸시가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식음료팀 조현석 팀장이 다가왔어요. 38세의 조현석은 큰 키에 각진 얼굴, 그리고 언제나 비위 맞추는 표정을 달고 다니는 인물이었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조현석이 박소영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이 직원이 고객한테 말대꾸를 하네요.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박소영이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조현석은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그러고는 수진을 향해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빨리 사과하라는 뜻이었죠. 최 대리, 고객님께 사과드려. 팀장님, 하지만 저는 규정대로.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조현석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소영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뭐가 죄송해?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데? 고객님, 야, 무릎 꿇고 사과해. 순간 여보세요. 김철수 검사님. 박명희입니다. 지금 당장 여보세요. 김철수 검사님. 박명희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호텔이에요. 제가 지금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2살 여성이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뺨을 맞았어요. 제 아들의 여자친구입니다. 네. 증거 확보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과연 이 전화 한 통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호텔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 32살 최수진은 왼쪽 뺨을 감싼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100명도 넘는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어요.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팰리스 호텔. 5성급 특급 호텔의 메인 로비는 결혼식 하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박소영이 수진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명품 한복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친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고객님, 제가 말씀드린 것 여보세요. 김철수 검사님. 박명희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호텔이에요. 제가 지금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2살 여성이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뺨을 맞았어요. 제 아들의 여자친구입니다. 네. 증거 확보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과연 이 전화 한 통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호텔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 32살 최수진은 왼쪽 뺨을 감싼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100명도 넘는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어요.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팰리스 호텔. 5성급 특급 호텔의 메인 로비는 결혼식 하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박소영이 수진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명품 한복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친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고객님, 제가 말씀드린 건 호텔 규정일 뿐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정중했습니다. 컨시어지 데스크 앞에서 5분째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수진은 호텔 유니폼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167cm의 단정한 키에 묶은 머리, 프로페셔널한 미소. 하지만 지금 그 미소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규정? 내가 신부 친구인데 웰컴 드링크가 이게 뭐야? 박소영이 테이블 위에 음료를 가리키며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스파클링 와인 잔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준비된 웰컴 드링크는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샴페인은 VIP 라운지에서만 제공되는데요. 그래서 나보고 VIP 라운지 가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박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왜 저래? 신부 친구래. 완전 민망하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남의 일처럼 지켜볼 뿐이었죠. 고객님, 제가 특별히 VIP 라운지 매니저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진이 최대한 공손하게 대안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박소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한테 시해 베푸는 거야? 건방지게 말대꾸까지. 여보세요.
김철수 검사님, 박명희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호텔이에요. 제가 지금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2살 여성이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뺨을 맞았어요. 제 아들의 여자친구입니다. 네. 증거 확보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과연 이 전화 한 통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호텔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 32살 최수진은 왼쪽 뺨을 감싼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100명도 넘는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어요.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 여보세요. 김철수 검사님, 박명희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호텔이에요. 제가 지금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2살 여성이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뺨을 맞았어요. 제 아들의 여자친구입니다. 네. 증거 확보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과연 이 전화 한 통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호텔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 32살 최수진은 왼쪽 뺨을 감싼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100명도 넘는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어요.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팰리스 호텔. 5성급 특급 호텔의 메인 로비는 결혼식 하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박소영이 수진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명품 한복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친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고객님, 제가 말씀드린 건 호텔 규정일 뿐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정중했습니다. 컨시어지 데스크 앞에서 5분째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수진은 호텔 유니폼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167cm의 단정한 키에 묶은 머리, 프로페셔널한 미소. 하지만 지금 그 미소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규정? 내가 신부 친구인데 웰컴 드링크가 이게 뭐야? 박소영이 테이블 위에 음료를 가리키며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스파클링 와인 잔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준비된 웰컴 드링크는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샴페인은 VIP 라운지에서만 제공되는데요. 그래서 나보고 VIP 라운지 가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박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왜 저래? 신부 친구래. 완전 민망하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남의 일처럼 지켜볼 뿐이었죠. 고객님, 제가 특별히 VIP 라운지 매니저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진이 최대한 공손하게 대안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박소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한테 시해 베푸는 거야? 건방지게 말대꾸까지 해? 그게 아니라 제가. 닥쳐. 내가 말할 때는 입 다물고 있어. 박소영이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발 더 다가서며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너 월급 얼마나 받고 일해? 200? 300?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도 없었죠. 목이 메어왔거든요. 대답 안 해? 아, 그래. 말 안 해도 알겠네. 보나마나 쥐꼬리만 하겠지. 박소영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멸시가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식음료팀 조현석 팀장이 다가왔어요.
38세의 조연석은 큰 키에 각진 얼굴, 그리고 언제나 비위 맞추는 표정을 달고 다니는 인물이었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조연석이 박소영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이 직원이 고객한테 말대꾸를 하네요.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박소영이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조현석은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그러고는 수진을 향해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빨리 사과하라는 뜻이었죠. 최 대리, 고객님께 사과드려. 팀장님, 하지만 저는 규정대로.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조현석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소영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뭐가 죄송해?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데? 고객님. 야, 무릎 꿇고 사과해.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고객님, 그건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던 거죠. 뭐? 지금 나한테 심하다고 했어? 박소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올렸어요. 찰싹. 두 번째 뺨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이었어요. 수진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고 입술 끝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이런 건방진 것이 어디서 감히. 박소영이 소리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한 여성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 회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명희였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화면을 몇 번 터치한 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철수 검사님? 명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명희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시나요? 네, 급한 일입니다. 호텔이에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 메인 로비. 제가 지금 폭행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명희는 휴대폰 카메라로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박소영이 수진을 내려다보며 욕설을 퍼붓는 장면, 조현석이 옆에서 구경만 하는 장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10분 안에 오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컨시어지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어요. 수진은 여전히 뺨을 감싼 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주변 하객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야, 울지 마. 울면 더 꼴불견이야. 박소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제 그만하시죠. 조현석이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진심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박소영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만. 이게 끝이 아니야. 너 사표 쓰게 만들 거야. 박소영이 수진을 가리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누군지 알면 발이 후들거릴걸.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명희가 박소영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박소영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봤습니다. 명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래서요? 구경했으면 가시면 되잖아요. 박소영이 명희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본 것은 명백한 폭행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기도 하고요. 명희가 조현석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상관없으니까 가세요.
박소영이 손을 휘저으며 명희를 쫓으려 했어요. 잠깐만요. 명희가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화면을 박소영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뭔데요? 제가 방금 녹화한 영상입니다. 당신이 이 직원을 2번 때린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어요. 박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명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면 검사님이 도착하실 겁니다. 직접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검사? 검사가 왜 여기로 와요? 박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불렀으니까요. 명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로비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검사가 온다고? 저 할머니 누구야? 조현석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명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손님, 지금 장난치시는 건가요? 장난이라니요. 전 30년 동안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이런 사건 여보세요. 김철수 검사님. 박명희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호텔이에요. 제가 지금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2살 여성이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뺨을 맞았어요. 제 아들의 여자친구입니다. 네. 증거 확보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과연 이 전화 한 통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호텔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32살 최수진은 왼쪽 뺨을 감싼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100명도 넘는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어요.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팰리스 호텔. 5성급 특급 호텔의 메인 로비는 결혼식 하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박소영이 수진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명품 한복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친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고객님, 제가 말씀드린 건 호텔 규정일 뿐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정중했습니다. 컨시어지 데스크 앞에서 5분째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수진은 호텔 유니폼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167cm의 단정한 키에 묶은 머리, 프로페셔널한 미소. 하지만 지금 그 미소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규정? 내가 신부 친구인데 웰컴 드링크가 이게 뭐야? 박소영이 테이블 위에 음료를 가리키며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스파클링 와인 잔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준비된 웰컴 드링크는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샴페인은 VIP 라운지에서만 제공되는데요. 그래서 나보고 VIP 라운지 가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박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왜 저래? 신부 친구래. 완전 민망하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남의 일처럼 지켜볼 뿐이었죠. 고객님, 제가 특별히 VIP 라운지 매니저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진이 최대한 공손하게 대안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박소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한테 시해 베푸는 거야? 건방지게 말대꾸까지 해? 그게 아니라 제가. 닥쳐. 내가 말할 때는 입 다물고 있어. 박소영이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발 더 다가서며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너 월급 얼마나 받고 일해? 200? 300?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도 없었죠. 목이 메어왔거든요. 대답 안 해? 아, 그래. 말 안 해도 알겠네. 보나마나 쥐꼬리만 하겠지. 박소영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멸시가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식음료팀 조현석 팀장이 다가왔어요. 38세의 조현석은 큰 키에 각진 얼굴, 그리고 언제나 비위 맞추는 표정을 달고 다니는 인물이었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조현석이 박소영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이 직원이 고객한테 말대꾸를 하네요.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박소영이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조현석은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그러고는 수진을 향해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빨리 사과하라는 뜻이었죠. 최 대리 고객님께 사과드려. 팀장님, 하지만 저는 규정대로.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조현석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소영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뭐가 죄송해?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데? 고객님. 야, 무릎 꿇고 사과해.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고객님, 그건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던 거죠. 뭐? 지금 나한테 심하다고 했어? 박소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올렸어요. 찰싹. 두 번째 뺨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이었어요. 수진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고 입술 끝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이런 건방진 것이 어디서 감히. 박소영이 소리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한 여성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 회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명희였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화면을 몇 번 터치한 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철수 검사님? 명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명희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시나요? 네, 급한 일입니다. 호텔이에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 메인 로비. 제가 지금 폭행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명희는 휴대폰 카메라로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박소영이 수진을 내려다보며 욕설을 퍼붓는 장면, 조현석이 옆에서 구경만 하는 장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10분 안에 오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컨시어지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어요. 수진은 여전히 뺨을 감싼 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주변 하객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야, 울지 마. 울면 더 꼴불견이야. 박소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제 그만하시죠. 조현석이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진심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박소영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만. 이게 끝이 아니야. 너 사표 쓰게 만들 거야. 박소영이 수진을 가리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제가 여보세요. 김철수 검사님. 박명희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호텔이에요. 제가 지금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2살 여성이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뺨을 맞았어요. 제 아들의 여자친구입니다. 네. 증거 확보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과연 이 전화 한 통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호텔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 32살 최수진은 왼쪽 뺨을 감싼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100명도 넘는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어요.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여보세요. 김철수 검사님. 박명희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호텔이에요. 제가 지금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2살 여성이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뺨을 맞았어요. 제 아들의 여자친구입니다. 네. 증거 확보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과연 이 전화 한 통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호텔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 32살 최수진은 왼쪽 뺨을 감싼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100명도 넘는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어요.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팰리스 호텔. 5성급 특급 호텔의 메인 로비는 결혼식 하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박소영이 수진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명품 한복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친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고객님, 제가 말씀드린 건 호텔 규정일 뿐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정중했습니다. 컨시어지 데스크 앞에서 5분째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수진은 호텔 유니폼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167cm의 단정한 키에 묶은 머리, 프로페셔널한 미소. 하지만 지금 그 미소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규정? 내가 신부 친구인데 웰컴 드링크가 이게 뭐야? 박소영이 테이블 위에 음료를 가리키며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스파클링 와인 잔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준비된 웰컴 드링크는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샴페인은 VIP 라운지에서만 제공되는데요. 그래서 나보고 VIP 라운지 가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박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왜 저래? 신부 친구래. 완전 민망하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남의 일처럼 지켜볼 뿐이었죠. 고객님, 제가 특별히 VIP 라운지 매니저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진이 최대한 공손하게 대안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박소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한테 시해 베푸는 거야? 건방지게 말대꾸까지 해? 그게 아니라 제가. 닥쳐. 내가 말할 때는 입 다물고 있어. 박소영이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발 더 다가서며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너 월급 얼마나 받고 일해? 200? 300?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도 없었죠. 목이 메어왔거든요. 대답 안 해? 아, 그래. 말 안 해도 알겠네. 보나마나 쥐꼬리만 하겠지. 박소영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멸시가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식음료팀 조현석 팀장이 다가왔어요. 38세의 조현석은 큰 키에 각진 얼굴, 그리고 언제나 비위 맞추는 표정을 달고 다니는 인물이었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조현석이 박소영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이 직원이 고객한테 말대꾸를 하네요.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박소영, 여보세요. 김철수 검사님. 박명희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호텔이에요. 제가 지금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2살 여성이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뺨을 맞았어요. 제 아들의 여자친구입니다. 네. 증거 확보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과연 이 전화 한 통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호텔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 32살 최수진은 왼쪽 뺨을 감싼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100명도 넘는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어요.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팰리스 호텔. 5성급 특급 호텔의 메인 로비는 결혼식 하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박소영이 수진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명품 한복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친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고객님, 제가 말씀드린 건 호텔 규정일 뿐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정중했습니다. 컨시어지 데스크 앞에서 5분째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수진은 호텔 유니폼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167cm의 단정한 키에 묶은 머리, 프로페셔널한 미소. 하지만 지금 그 미소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규정? 내가 신부 친구인데 웰컴 드링크가 이게 뭐야? 박소영이 테이블 위에 음료를 가리키며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스파클링 와인 잔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준비된 웰컴 드링크는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샴페인은 VIP 라운지에서만 제공되는데요. 그래서 나보고 VIP 라운지 가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박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왜 저래? 신부 친구래. 완전 민망하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남의 일처럼 지켜볼 뿐이었죠. 고객님, 제가 특별히 VIP 라운지 매니저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진이 최대한 공손하게 대안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박소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한테 시해 베푸는 거야? 건방지게 말대꾸까지 해? 그게 아니라 제가. 닥쳐. 내가 말할 때는 입 다물고 있어. 박소영이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발 더 다가서며 수진을 여보세요. 김철수 검사님. 박명희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호텔이에요. 제가 지금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2살 여성이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뺨을 맞았어요. 제 아들의 여자친구입니다. 네. 증거 확보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과연 이 전화 한 통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호텔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 32살 최수진은 왼쪽 뺨을 감싼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100명도 넘는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어요.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팰리스 호텔. 5성급 특급 호텔의 메인 로비는 결혼식 하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박소영이 수진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명품 한복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친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고객님, 제가 말씀드린 건 호텔 규정일 뿐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정중했습니다. 컨시어지 데스크 앞에서 5분째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수진은 호텔 유니폼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167cm의 단정한 키에 묶은 머리, 프로페셔널한 미소. 하지만 지금 그 미소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규정?
내가 신부 친구인데 웰컴 드링크가 이게 뭐야? 박소영이 테이블 위에 음료를 가리키며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스파클링 와인 잔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준비된 웰컴 드링크는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샴페인은 VIP 라운지에서만 제공되는데요. 그래서 나보고 VIP 라운지 가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박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왜 저래? 신부 친구래. 완전 민망하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남의 일처럼 지켜볼 뿐이었죠. 고객님, 제가 특별히 VIP 라운지 매니저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진이 최대한 공손하게 대안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박소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한테 시해 베푸는 거야? 건방지게 말대꾸까지 해? 그게 아니라 제가. 닥쳐. 내가 말할 때는 입 다물고 있어. 박소영이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발 더 다가서며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너 월급 얼마나 받고 일해? 200? 300?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도 없었죠. 목이 메어왔거든요. 대답 안 해? 아, 그래. 말 안 해도 알겠네. 보나마나 쥐꼬리만 하겠지. 박소영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멸시가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식음료팀 조현석 팀장이 다가왔어요. 38세의 조현석은 큰 키에 각진 얼굴, 그리고 언제나 비위 맞추는 표정을 달고 다니는 인물이었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조현석이 박소영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이 직원이 고객한테 말대꾸를 하네요.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박소영이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조현석은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그러고는 수진을 향해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빨리 사과하라는 뜻이었죠. 최 대리 고객님께 사과드려. 팀장님, 하지만 저는 규정대로.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조현석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소영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뭐가 죄송해?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데? 고객님. 야, 무릎 꿇고 사과해.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고객님, 그건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던 거죠. 뭐? 지금 나한테 심하다고 했어? 박소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올렸어요. 찰싹. 두 번째 뺨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이었어요. 수진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고 입술 끝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이런 건방진 것이 어디서 감히. 박소영이 소리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한 여성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 회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명희였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화면을 몇 번 터치한 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철수 검사님? 명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명희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시나요? 네, 급한 일입니다. 호텔이에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 메인 로비. 제가 지금 폭행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명희는 휴대폰 카메라로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박소영이 수진을 내려다보며 욕설을 퍼붓는 장면, 조현석이 옆에서 구경만 하는 장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10분 안에 오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컨시어지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어요. 수지는 여전히 뺨을 감싼 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주변 하객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야, 울지 마. 울면 더 꼴불견이야. 박소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제 그만하시죠. 조현석이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진심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박소영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만. 이게 끝이 아니야. 너 사표 쓰게 만들 거야. 박소영이 수진을 가리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누군지 알면 다리 후들거릴걸.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명희가 박소영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박소영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봤습니다. 명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래서요? 구경했으면 가시면 되잖아요. 박소영이 명희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본 것은 명백한 폭행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기도 하고요. 명희가 조현석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상관없으니까 가세요. 박소영이 손을 휘저으며 명희를 쫓으려 했어요. 잠깐만요. 명희가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화면을 박소영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뭔데요? 제가 방금 녹화한 영상입니다. 당신이 이 직원을 2번 때린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어요. 박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명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면 검사님이 도착하실 겁니다. 직접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검사? 검사가 왜 여기로 와요? 박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불렀으니까요. 명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로비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검사가 온다고? 저 할머니 누구야? 조현석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명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손님, 지금 장난치시는 건가요? 장난이라니요. 전 30년 동안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이런 사건 수없이 봤어요. 명희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요? 박소영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 그리고 저분. 명희가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제 아들의 약혼자입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명희에게 쏠렸습니다. 약혼자요? 수진도 놀란 표정으로 명희를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거든요. 네, 약혼자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인사를 못 드렸지만요. 명희가 수진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소영은 안색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의 며느리를 때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실감났던 거죠. 저는 몰랐어요. 이 직원이 변호사 며느리인 줄. 모르면 때려도 되는 건가요? 명희의 질문에 박소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현석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손님, 이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호텔에서는 오해요? 제가 직접 봤는데 무슨 오해입니까? 명희가 조현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법정을 누빈 변호사의 눈빛은 예리했어요. 그리고 당신, 팀장이라고 하셨죠? 네네. 식음료팀 조현석입니다. 직원이 폭행당하는데 왜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조현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오히려 사과하라고 강요했죠. 제가 다 들었습니다. 명희는 휴대폰 녹음 앱을 켰어요. 조현석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재생됐습니다.
최 대리 고객님께 사과드려.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조현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이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 위반이죠. 명의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팀장으로서 고객과의 마찰을, 고객의 폭력을 방조한 겁니다. 변호할 여지가 없어요. 명의의 말에 조현석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호텔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변호사님, 김철수 검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근무하는 그는 명의의 오랜 동료였어요. 늦지 않으셨어요, 검사님. 명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전화 받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명의가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하셨습니까? 네, 동영상과 음성 녹음 모두 있습니다. 명의가 휴대폰을 건넸어요. 김철수는 영상을 확인한 뒤 박소영을 바라봤습니다. 박소영 씨 맞으십니까? 네네. 박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동행해 주시죠. 아니, 저는 그냥 화가 나서. 화가 났다고 사람을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발요, 검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 남편이 누구든 법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김철수가 손짓하자 함께 온 수사관 2명이 박소영에게 다가갔어요. 잠깐만요. 제가 사과할게요. 박소영이 수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수사관들이 막았습니다. 피해자분, 고소 의사 있으십니까? 김철수가 수진에게 물었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하세요. 명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수진이 명의를 바라봤어요. 60대 여성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수진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서 작성을 위해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철수가 명함을 건넸어요. 박소영은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호텔을 나갔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지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어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명의가 조현석을 향했습니다. 저는 뭘? 직장 내 괴롭힘 방조, 피해자에게 2차 가해. 이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명의가 말하는 순간 호텔 지배인이 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그랜드 팰리스 호텔 지배인 이승호입니다. 50대 후반의 이승호는 숨을 헐떡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지배인님, 저는 박명의 변호사입니다. 명의가 명함을 건넸어요. 이승호는 명함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박명의 변호사님? 혹시 법무법인 정도의? 네, 맞습니다. 이승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법무법인 정도는 국내 최고 로펌 중 하나였거든요.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 호텔 직원이 고객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이를 방조했죠. 명의가 조현석을 가리켰습니다. 조 팀장, 이게 사실입니까? 이승호가 조현석을 노려봤어요. 그게 고객님이 화를 내셔서. 고객이 화를 낸다고 직원을 때려도 됩니까? 명의의 질문에 이승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배인님, 저는 앞으로 2가지를 요구합니다. 명의가 2 손가락을 펼쳤어요. 첫째, 조현석 팀장 즉시 징계. 둘째, 호텔 내 직원 보호 시스템 전면 개편. 명의의 목소리는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팀장은 즉시 대기 발령 조치하겠습니다. 이승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뭐? 지배인님,
조현석이 항변하려 했지만 이승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닥치세요. 당신 때문에 호텔 이미지에 금이 갔어요. 조현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변호사님, 직원 보호 시스템은 어떻게? 제가 무료로 컨설팅해 드리죠. 매뉴얼 작성부터 교육까지. 명의의 제안에 이승호는 놀랐습니다. 무료로요? 네. 대신 이 호텔만이 아니라 다른 호텔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명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호가 90도로 인사했어요. 상황이 정리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의는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아직 붉었어요. 병원부터 가봐야겠어요. 뺨이 많이 부었네요. 명의가 수진의 뺨을 살펴봤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진단서도 받아야 하고요. 명의는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아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한테 들었죠. 강민우 우리 아들. 민우 씨 어머니시라고요? 수진이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강민우 어머니 박명희입니다. 명희가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어머니가 그냥 평범한 주부시라고. 평범한 주부 맞아요. 변호사는 은퇴했으니까. 명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퇴요? 네. 3년 전에 일선에서 물러났어요. 지금은 후배들 가르치는 일만 하죠. 수지는 민우가 어머니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않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시험이라니요. 그냥 먼저 만나고 싶었어요. 명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가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친절한지.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왔어요. 아들 친구 결혼식도 있고 당신도 볼 겸. 그런데 이런 일을. 명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됐어요. 당신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알게 됐으니까. 수진은 명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지만 왠지 모를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변호사님, 명희라고 불러요. 아니면 어머니라고 해도 되고. 명희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그래요, 딸. 명희가 수진의 뺨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일단 병원 가요. 민우한테도 연락해야 하고. 민우 씨는 아직 모르시죠? 네. 알면 당장 달려올 테니까. 명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지금 어디니? 응, 회의 중. 그럼 회의 끝나고 그랜드 팰리스 호텔로 와. 내 약혼자 만나러 왔어. 걱정하지 마. 좋은 일이야. 빨리 와. 명희가 전화를 끊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30분 후면 올 거예요. 그때까지 병원 다녀오죠. 네, 어머니. 수진이 대답했을 때 동료 직원 김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수진아, 괜찮아? 25살의 김지은은 수진보다 7살 어렸지만 항상 언니처럼 따랐습니다. 응, 괜찮아. 수진이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조 팀장 대기 발령당했대. 소문 벌써 다 퍼졌어. 김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응. 다들 속이 시원하다고 해. 그동안 너무 심했거든. 김지은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희가 김지은을 보며 물었어요. 이분도 직원이세요? 네, 제 동료 김지은이에요. 수진이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이 인사했어요. 혹시 조현석 팀장한테 당한 적 있어요?
명희의 질문에 김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있어요. 저도. 김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요? 작년 여름이었어요. 야근하는데 갑자기 어깨를 만지고. 김지은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증인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명희가 명함을 건넸어요. 증인요? 네. 조현석 팀장 징계할 때 필요할 거예요. 김지은은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벌 받아야죠. 명희의 말에 김지은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수진과 명희는 호텔을 나섰어요. 밖은 여전히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한산했습니다. 수진이 진료실에 들어가고 명희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명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민우야. 회의 끝났어. 지금 호텔 가는 중인데 수진이가 안 보여. 어디 계세요? 명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이야. 병원?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아니라 수진이가. 민우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수진이가 왜 병원에? 다친 거예요? 응. 호텔에서 고객한테 맞았어. 전화기 너머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감히? 민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진정해. 다 처리했어. 가해자는 경찰서 갔고.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당장 갈게요. 명희가 병원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민우는 전화를 끊고 방향을 틀었어요. 15분 후 민우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35세의 민우는 키가 180cm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남성이었어요. 변호사답게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엄마. 민우가 명희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수진이는요? 진료실 안에 있어. 곧 나올 거야. 민우는 진료실 문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누가 수진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명희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박소영의 행패, 조현석의 방조,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뭐래요? 박소영. 서울중앙지검 김철수 검사가 데려갔어. 민우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뭐하니? 고소장 작성해야죠. 제가 직접 할게요. 명희가 민우의 손을 잡아 멈췄습니다. 수진이 의사 먼저 물어봐야지. 그래도 이런 일을. 민우야. 명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내 역할은 복수가 아니라 수진이를 위로하는 거야. 알겠니?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희의 말이 맞았어요.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왔습니다. 왼쪽 뺨에 붕대가 붙어 있었어요. 수진아. 민우가 달려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민우 씨.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의 품에 안긴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민우가 수진의 등을 토닥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며 말했습니다. 타박상과 열상이 있습니다. 입술도 약간 찢어졌고요. 일주일 정도 약 드시면 나아질 거예요. 진단서는요? 명희가 물었습니다. 바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민우는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부은 뺨, 찢어진 입술. 그걸 보는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민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내 직장 환경을 제대로 몰랐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힘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명희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민우야, 수진이 집에 데려다 줘.
오늘은 쉬어야 해. 네, 엄마.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내일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정식으로 인사하고 싶어. 명희의 제안에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저 이런 상태로 찾아뵈도 될까요? 그럼 언제 오려고? 멀쩡할 때만 만날 거야? 명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힘들 때 더 가족이 필요한 법이야. 내일 저녁 7시. 우리 집 주소는 민우한테 받고. 네, 어머니.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을 나왔어요. 민우가 수진을 차에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수진이 잘 돌봐. 민우의 차가 출발했고 명희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 안에서 민우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거기 계셨어? 친구 아들 결혼식이었어. 그런데 내가 수진이 일하는 곳이라고 해서 구경하러 간 거지. 그럼 처음부터 보신 거예요? 응. 다 봤어. 민우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조현석이라는 팀장. 제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 처리하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알아요. 하지만 화가 나서.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은 무슨? 시작일 뿐이야.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동안 참았어요. 조 팀장님이 계속 괴롭혔거든요. 민우가 놀라 수진을 쳐다봤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개인 심부름 시키고 야근 강요하고 거절하면 정규직 전환 안 시켜준다고 협박했어요. 민우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고요.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니잖아. 민우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수진이 민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도 계시고 민우 씨도 있잖아요. 민우는 수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말해. 약속해. 약속할게요. 두 사람의 차는 수진의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갈게요. 오늘 정말 고마워요. 내가 뭘 했다고. 어머니한테 감사해야지. 민우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민우 씨도 와줘서 고마워요. 수진이 차에서 내리려는데 민우가 불렀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만나서 어땠어?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든든했어요. 누군가 내 편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처음 알았어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야. 약한 사람 절대 못 보는 성격이시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신 거겠죠?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약자들을 위해 싸우셨어. 재벌 상대로도 권력자 상대로도 한 번도 굽히신 적 없어. 대단하신 분이네요. 수진의 눈에 존경의 빛이 어렸습니다. 내일 저녁에 천천히 얘기 들어봐. 어머니 인생이 드라마야. 기대할게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푹 쉬어. 내일 데리러 올게. 네. 조심히 들어가요. 민우의 차가 떠나고 수진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지만 수진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침대에 누운 수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이 꿈만 같았어요.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참고 견디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고객이 화내면 사과하고 팀장이 부당한 요구를 해도 따랐어요. 하지만 오늘 명희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잘못된 것에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료 김지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괜찮아? 병원 다녀왔다며? 응.
괜찮아. 호텔이 난리 났어. 조 팀장 짐 싸서 나갔대. 수진이 놀랐습니다. 벌써? 응. 지배인님이 직접 나서서 쫓아냈어. 그리고 직원들 전체 회의 소집했어. 무슨 회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회의래.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시스템 바꾼다고. 김지은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응. 다들 언니 덕분이라고 해.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그래도 언니가 시작한 거잖아. 고소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멋있었는데. 김지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너도 증인해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나도 당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처리해야지.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통화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같은 시각 명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2층 주택의 깔끔한 거실. 명희는 소파에 앉아 오늘 찍은 영상을 다시 봤어요. 박소영이 수진을 때리는 장면, 조현석이 방조하는 장면.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명희는 노트북을 켜고 문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호텔 직원 보호 매뉴얼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이 고스란히 담긴 문서였죠. 고객 폭행 대응 절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스템, 피해 직원 보호 방안. 명희의 손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명희는 작업을 마쳤어요. 50페이지 분량의 매뉴얼이 완성됐습니다. 이걸로 한 명이라도 더 보호받을 수 있다면. 명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 30분. 민우가 수진의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아, 나왔어. 수진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베이지색 원피스에 가벼운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어때? 너무 격식 차린 것 같아? 아니, 예뻐.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민우가 미소 지었어요. 긴장돼. 첫 인사인데. 어제 이미 만났잖아. 그래도 정식으로는 처음이잖아요. 수진의 손에 든 쇼핑백을 민우가 봤습니다. 그게 뭐야? 선물이요. 한과 세트. 어머니가 좋아하실까요? 우리 어머니 한과 좋아하셔. 잘 준비했네. 민우의 차는 한남동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골목길을 지나 2층 주택 앞에 멈췄어요. 여기야. 수진이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단정한 회색 건물에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예쁜 집이네요. 어머니가 직접 설계하신 거야. 정원도 어머니가 가꾸시고. 두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명희가 마중 나왔습니다. 어서 와, 수진아. 잘 왔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수진이 한과 세트를 건넸어요. 어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고마워. 명희가 선물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민우한테 물어봤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 똑똑해. 명희의 칭찬에 수진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거실은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이 빼곡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앉아. 편하게 있어. 명희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녁 준비는 다 됐어. 민우야, 식탁 차려. 네, 엄마. 민우가 주방으로 갔고 명희는 수진 옆에 앉았어요. 뺨은 좀 나아졌니? 네, 많이 좋아졌어요. 수진의 뺨은 어제보다 붓기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약은 잘 챙겨 먹고 있고? 네, 챙겨 먹고 있어요. 명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어제 놀랐지? 조금요. 민우 씨가 어머니에 대해 자세히 말씀 안 하셔서. 그 녀석이 원래 그래. 부모 자랑 안 하는 성격이거든. 명희가 웃었어요. 하지만 덕분에 살았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누가 됐든 그랬을 거야. 아니에요. 다들 지나가기만 했어요. 어머니만 도와주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남의 일에 끼어들기 싫어하지. 하지만 난 그럴 수가 없어. 명희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왜요? 내가 변호사가 된 이유를 알려줄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옛날에 당한 적이 있거든. 수진이 나이쯤 됐을 때 명희는 30년 전을 회상했습니다. 그때 난 작은 회사 격리 사원이었어. 그런데 부장이 계속 괴롭혔지. 술 따르라, 노래방 가자, 주말에 골프 캐디 서라. 수진이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거절하면 월급을 안 줬어. 3개월을 못 받았지. 그때 나도 참았어. 그냥 견디면 나아질 줄 알았거든. 그런데요. 어느 날 그 부장이 출장을 가자고 했어. 둘이서. 난 거절했지. 그랬더니 다음날 해고 통보가 왔어. 명희의 목소리에 오랜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너무하네요. 그때 노동부에 신고했어.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기각됐지. 회사는 내가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자진 퇴사했다고 했어. 억울하셨겠어요. 억울한 정도가 아니었어. 분해서 미칠 것 같았지. 그래서 결심했어. 법을 배워야겠다고. 명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나 27살이었어. 대학도 못 갔었거든. 그런데 검정고시 보고 대학 입학하고 로스쿨 가서 변호사 됐어.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절박했던 거지. 다시는 그런 일 당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나처럼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싸웠어. 부당해고, 성희롱, 갑질. 온갖 사건을 다 맡았지. 이기셨어요?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대부분 이겼어. 포기하지 않았거든. 명희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도 포기하지 마. 이번 일 끝까지 가야 해. 무섭지 않으세요? 상대가 반격할 수도 있잖아요. 무섭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럼 영원히 변하지 않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가 식탁을 다 차리고 왔어요. 준비됐어요. 드시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명희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처음 오는데 당연하지. 명희가 수진의 그릇에 반찬을 담아줬습니다. 많이 먹어. 너무 마른 것 같아.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며 민우가 물었어요. 엄마, 호텔 매뉴얼 완성하셨어요? 응. 어젯밤에 다 만들었어. 어젯밤에요? 밤새우신 거예요? 수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괜찮아. 나 원래 잠적게 자거든. 명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일 호텔 지배인 만나서 전달할 거야. 그리고 전 직원 교육도 제안할 생각이고. 무료로 하신다고 하셨죠? 응.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시스템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명희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민우가 덧붙였어요. 우리 어머니 하시는 일이 다 그래요. 이익보다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돈은 별로 없어. 명희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수지는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수진의 진심 어린 말에 명희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런 말 들으니까 보람있네. 30년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아, 부모님은 뭐 하시니? 명희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택시 기사세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고요. 형제는? 오빠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부산에 살아요.
그럼 서울엔 혼자 있네? 네. 5년 전에 올라왔어요. 외롭지 않았어? 처음엔 외로웠어요. 하지만 일하다 보니 괜찮아졌어요.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민우 아시니? 아직이요.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왜? 민우 씨가 변호사시잖아요. 부모님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명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우리 집안도 원래 평범했어. 내가 변호사 된 거지 대대로 법조인 집안이 아니야. 정말요? 그럼. 민우 할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셨고 할머니는 식당 주방 일하셨어. 수진이 놀랐습니다. 몰랐어요. 민우가 설명했어요. 우리 가족은 다 자수성가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버지요? 민우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명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민우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명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신뢰를. 아니야. 괜찮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명희가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명희와 민우 그리고 한 남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민우 아버지도 변호사였어. 우리 둘이 같은 로스쿨 동기였지.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일하셨어요? 응. 같은 사무실에서 15년 동안. 그런데 과로로 쓰러지셨어. 민우가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의뢰인 생각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건 서류를 보셨거든요. 명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사람 참 바보 같았어. 자기 건강도 못 챙기면서 남들 일은 열심히 했지. 하지만 명희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닮으셨어요, 민우 씨.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민우가 아버지 닮았어. 착하고 의리 있고. 그래서 걱정이야. 왜요? 너무 착하면 세상에서 다치거든. 그래서 내가 대신 싸워줘야지. 명희가 민우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전 이제 어른이에요. 알아. 하지만 엄마한테는 영원한 아들이야.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며 수진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 수진이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 그래. 민우야, 데려다 줘. 네, 엄마. 현관에서 명희가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오고. 네, 어머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이제 가족인데. 명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 네, 어머니. 수진과 민우가 집을 나섰습니다. 명희는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을 배웅했어요. 차 안에서 민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땠어? 좋으셨어요. 정말 멋진 분이세요. 그치? 나도 어머니 자랑스러워. 민우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민우 씨도 어머니 닮았어요. 뭐가? 정의로운 거. 약한 사람 못 보는 것 거. 수진의 말에 민우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건 어머니한테 배운 거야. 어릴 때부터 봐왔거든. 어머니가 의뢰인들 위해 싸우는 모습. 존경스러워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어머니처럼. 민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수진이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잘하고 있어요. 충분히 멋져요. 고마워. 두 사람의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명희와 민우 그리고 수진이 법정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돼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가 다 있잖아. 민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 걱정 마. 동영상도 있고 증인도 있어. 명희가 안심시켰어요.
법정 문이 열리고 직원이 나왔습니다. 최수진 씨, 들어오세요. 세 사람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소영은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박소영의 얼굴은 일주일 사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박소영, 2025년 3월 16일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피해자 최수진을 폭행한 사실이 맞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그건 제가 화가 나서. 박소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네, 맞습니다. 박소영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검사 측 증거 제출하세요. 김철수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음성 녹음, 그리고 피해자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법정 스크린에 동영상이 재생됐어요. 박소영이 수진을 2번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하네. 저렇게까지 때려야 했나. 박소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할 말 있습니까? 박소영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50대 중반의 남성 변호사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의견은? 판사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해자 측 변호인 강민우입니다. 합의 의사 없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해자는 왜 합의를 거부합니까? 수진이 일어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이 저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싶습니다. 수진의 말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주의를 줬지만 표정은 수진을 이해하는 듯 했어요. 피고인,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박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소영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재판은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김지은이 조현석의 방조에 대해 증언했어요. 조 팀장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진 언니 보고 사과하라고 했어요. 김지은의 증언에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은 평소에도 조현석 팀장의 부당한 행위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직원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야근을 강요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작년 7월에는 제게 주말에 팀장님 집 청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거절했더니 다음 달 평가를 최하점으로 줬어요.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소영에게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합니다. 박소영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닌 직장 내 갑질 문화의 연장선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의 말에 명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세 사람은 법정을 나왔어요. 수고했어, 수진아. 명의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용기 낸 거지. 복도에서 김지은이 달려왔습니다. 언니, 이겼어. 응, 고마워. 증언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 껴안았어요. 그때 박소영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모습이 초라했어요. 수진이 박소영을 불렀습니다. 박소영 씨. 박소영이 멈춰서서 돌아봤어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소영은 대답 대신 고개만 숙이고 떠났어요. 민우가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멋있어.
수진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배운 사람이 있잖아요. 네 사람은 법원을 나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수진 언니. 김지은이 음료를 마시며 말했어요. 지은이도. 증언 고마웠어. 사실 떨렸어요. 그래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잘했어. 내 증언이 큰 도움이 됐어. 민우가 김지은을 격려했습니다. 명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지은 씨,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조현석 팀장 고소장이야. 내가 당한 일도 처벌받아야지. 김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고소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 권리야. 하지만 저는 증언이 증거야.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잖아. 명희가 서류를 김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생각해보고 결정해.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김지은이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누고 김지은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조심히 가. 수진이 배웅했고 김지은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세 사람만 남자 명희가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 호텔은 어떻게 할 거니? 계속 다니려고요. 정말? 그 호텔에서? 네.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긴 거잖아요. 수진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조심해야 해. 아직 적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요. 왜? 어머니가 계시고 민우 씨가 있으니까요. 수진의 말에 명희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강해졌네.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민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수진이가 어머니보다 더 강해지겠는데요? 그럼 좋지. 우리 며느리 강해야 세상을 바꾸지. 명희의 말에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호텔로 출근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수진 언니 축하해요. 정말 멋있었어요. 수진은 당황하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언니가 시작했잖아요. 후배 직원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수진이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지배인 이승호가 다가왔습니다. 최 대리님, 제 사무실로 좀 오시겠습니까? 네, 지배인님. 수진은 긴장하며 지배인실로 따라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승호가 말했어요. 앉으세요. 수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제가 직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승호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지배인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 만들어주신 매뉴얼대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 대리님 정규직 전환 승인됐습니다. 정말요?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당연히 받으셔야죠. 그리고 교육팀으로 발령나셨습니다. 교육팀이요? 네. 새로운 직원 보호 시스템 교육을 담당하실 겁니다. 박 변호사님께서 추천하셨어요. 수진은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이승호가 악수를 청했고 수진